9월 2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로또가 호황이라고 합니다. 자, 로또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불황일수록 로또는 거꾸로 호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황에 갈 곳이, 마음 둘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 희망을 로또 하나에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쯤 그 지하철역 앞에, 로또 판매소 앞에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을 목격하고요. 저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 참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은, 자, 그러지 않고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비로 몇 천만 원어치씩 술을 쳐드시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을 폭로했다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참 세상 불공평합니다. 바로 잡겠다라는 사람도 잡고 나면 나중에 또 바로 잡힐 일을 반복하는 정말 모순의 악순환입니다. 자, 문재인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선택에 화답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보고요, 북한의 대변인이 새로 한 명 유엔에서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해야 된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30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늘 새벽에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북한이 뭘 선택했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국제사회를 보고 화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국 국민들한테는 자기가 북한 갔다 온 거 그대로 그냥 다도 아니고 일부만 던져주고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언론이나 야당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던져주고 지지율 올랐다 하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이제 국제사회를 대고 미국의 트럼프를 대고 김정은을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주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 말고 북한을 도와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뭡니까? 자, 유엔 기조연설에서 문재인은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자, 전쟁 종식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된 예가 많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하는 태도로 봐서는 말은 믿지 못하고 행동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마치 좌파나 종북들은, 숫골들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말로 가지고 북한의 비를 맞추어서 전쟁을 피하는 것은 그건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최후의 전쟁으로 잡아먹히는 것을 의미하거나 백기투항하는 것을 의미하죠.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아예 내놓고 그냥 북한의 종전선언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이렇게 노력할 것을 합의한 데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음을 언급하며 그게 뭘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물대에서 쓰지 못하는 거 기자들 불러놓고 쇼해서 흙더미만 봤죠. 뭘 봤습니까? 그걸 언급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국 대통령이 이러고 다니니까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 중에 정신없는 나라나 무관심한 나라는 한국이 평화를 향해서 가는갑다 생각을 하겠지만 제정신 박힌 나라는 저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냐 북한의 대변인이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문은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를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거라면서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지역이지만 갈등으로 협력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 갈등을 풀어나가겠다. 이랬는데 엊그제 그 아베하고 46분을 만나면서 갈등을 풀었습니까? 갈등을 강화시켰습니까? 어떻게 일본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지내면서 일본은 총 한 방 안 쏘고 대한민국을 접수했지만 6.25 전쟁을 남침을 해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든 북한한테는 그렇게 우호적입니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갈등을 한 군데는 조장하고 한 군데는 갈등을 이렇게 해소시켜야 된다고 동북아시아를 언급을 합니까? 중국 비위 맞추고 북한 비위 맞추고 일본한테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그게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변화를 끌어가는 모습입니까? 자, 모두 평화를 바란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들을 위한 평화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말만 보면 멋져 보이지요. 저는 뭐라고 이렇게 답하고 싶은가 하면 그 좋은 길 니나 가라.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언론 자유가 넘치고 대통령 비판이 난무해도 참고 있다고 폭스뉴스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언론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입니까? 정말 좀 웃기는 지금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이번에 유엔에 갔는데 유엔에는 부차적이고 트럼프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준데 사실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정상적인 이 양국 순회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FTA 조인식이었습니다. FTA 조인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북한 갔다 온 이야기를 몇 마디 전달을 한 게 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좋아요, 좋아요, 멋져요, 굿, 원더풀, 지켜보자. 잘 될 거다. 그런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잘 되나 한번 보자. 나중에 너 책임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유엔 총회 연설하고 폭스뉴스 인터뷰하고 미국 외교협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를 미국이 빨리 해준다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도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북한 요구 빨리 들어주라.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도 빨리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한다는 소리가 미북의 동시이행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크게 봐서 병행해야 된다. 북한이 말하는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한국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보고 빨리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잘하는 거다. 평화를 원한다. 전쟁이 없어진다. 수십 년간 전쟁, 미국의 무기 팔아먹기 위한 전쟁, 미국의 분단, 제국주의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을 너는 원하냐 이 미국 앞잡이 놈아. 요즘 또 일본 간첩이라고도 하더만요. 한국에 제일 쉬운 게 옛날에는 친미주의자였고 요즘은 친일입니다. 친일은 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낙인을 찍어대면서 온 사방에 100년 전의 일 가지고도 낙인을 찍어대는 이 종북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맞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건전한 진보 좌파, 중도 이런 분들은
한국이 앞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보수가 옳습니까? 100% 옳지 않습니다. 틀린 것도 많아요. 51%만 옳아도 다행이에요.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안보에서는 보수의 의견을 취하고 사회복지 문제에서는 좌파의 의견도 좀 취하고요.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이 사회가 서로 간에 조율이 되어가면서 발전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 상대의 주장을 100% 이야기를 해서는 맨날 죽기 아니면 살기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의 편에 서서 그걸 갖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야 될 상응 조치는 썩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하면서 or, 영어로 A or B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경제 시찰단을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말로 이게 오입니까? 아니지요.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지요. 종전선언에다 연락사무소와 경제시찰단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풍계리 폐쇄,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불가역적 조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풍계리는 어차피 안 쓰는 건데 안 쓰는 거를 폭파해서 다시 안 쓰게 만든다고 그것이 불가역적 조치입니까? 영변은 아직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미국이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에서 영변 폐쇄 문제를 마치 진행된 일인 양 언급하는 이 태도는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이 전혀 손해볼 게 없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이 논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남북미 간에 형성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를 보고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의 선택과 노력에 화답을 할 차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 나라를 대변합니까? 자기가 북한 가서 만나서 약속해주고 오면 그걸 이 나라 국민들은 다 따라다니면서 찬성을 해야 됩니까? 지옥이라도 끌고 가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니나 가세요. 나는 죽어도 못 가요. 자,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소리를 이 사람이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대한다고요? 대통령답게 처신하면 하대를 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말들을 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면 이 배추장사 아니에요. 아니, 배추장사를 제가 이렇게 너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이거야말로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도장만 하나 찍어. 도장 찍는다고 너 실제 돈 떼이는 건 아니야. 도장만 하나 찍는 거 형식적으로 찍어보고 저 사람이 못 믿으면 그냥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일단 도장만 한번 찍어보라니까. 언제든지 다시 물릴 수 있는데 왜 도장을 안 찍어 해가지고 도장 찍어줬다가 나중에 문전 옥답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요. 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창피하다. 아, 이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속임수를 쓰면 보복을 감당하겠나? 자, 김정은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많은 세계인이 북한을 믿지 못해 한다. 또는 속임수다. 시간 끌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북한이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요.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해준다면 김정은은 핵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하랍니까? 목을 걸고요. 각자 다 자기 목을 걸고, 정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제 목을 걸고, 정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들 목을 걸고 내기를 하랍니까? 정말로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의 사기꾼들이 마지막에 도장만 찍으면 한탕을 해먹기 위해서 모든 말을 갖다 붙여서 속이기 위해서 순진한 사람 꼬드길 때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뭐 한다고 핵 만들고 ICM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를 안전을 보장까지 하고 돈까지 지원해줘서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받아내야 됩니까? 자, 북한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원찮은 나라들은 전부 다 핵만 개발해서 고속도로 만들 필요도 없고 탱크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다. 핵만 만들자. 한 10조 들어서 핵만 만들면 그거 하나로 그냥 미사일 좀 만들고 이러면 그걸로 끝낼 수 있다. 지금 다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 트럼프니까 구신이 나이스 가이니 어떤 헛소리들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지요. 정상적인 미국의 대통령 같으면 이걸 글로벌한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저걸 허용해 줬을 때 전 세계에 이제 조목만한 나라들이 다 독재자들이 핵이니 뭐니 만드는 쪽으로 다 자빠지면 미국은 그때마다 안전 보장해 준다 그러고 경제 개발 시켜 준다면서 5년 10년 이렇게 긴 세월을 비핵화 과정을 협상을 하면서 돈 갖다 붓고 제3국에서 만나고 뉴욕으로 초청하고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공을 들여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이걸 정치적 선언이다. 그럼 사기잖아요.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제재 완화를 트럼프나 미국이나 세계를 향해서 떠들고 다니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말을 했으면 전화를 걸어서 이거 지금 무슨 소리야요? 평양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걸 왜 하요? 그냥 취합을 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일단 미국 불러다가 도장 찍게 하고 도장만 찍으면 그때부터는 취소는커녕 굳히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은 준평화협정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에 도장을 찍으면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알박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핵이 아닌 이거야말로 비가역적, 불가역적인 협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그렇게 꼬드기로 합의가 돼 있으니까 저런 말을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속임수 쓰면 얻는 것은 미국의 보복뿐이라고 말했다라는 김정은 말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방미 내내 문재인은 트럼프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다니면서 대화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결단이 미북 회담 등을 이끌고 지금 북한을 변화로 이끌었다고 아주 그냥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하는 기술도 탁월해요. 이건 뭐겠어요? 도장 찍게 만들려고 꼬드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 생긴 거나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쉽게 도장 찍어줄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돈 안 드는 말로 엄청 칭찬해주고 잘했다, 굿이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쥐가 원하는 대로 거머쥐었지요. 미국이 나이스 굿 하면 한미 FTA에 한국은 배드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둘 다 굿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로섬 게임에서.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지 원하는 대로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정은이하고 뭔 작전을 짜는데 트럼프는 굿만 해주고 머지않아 회담할 거다고 이제 이 말만 하면서 11월 6일까지 끌고 가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에 공개 안 되고 세계에 공개 안 된 트럼프에만 전달한 문재인의 배달, 택배 문재인 제품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 트럼프만이 이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장난이 비핵화입니까? 정상회담 때 이 말을 했대요.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과 무관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종전선언 개념에 동의했다. 자,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래가 종전선언을 맺고 나면 그때부터는 누가 나서요? 한국의 친북, 종북들이 나서서 미국 대사관 앞에, 평택의 미군 기지 앞에, 용산에 다 몰려가가지고 양키 고홈을 외칠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왜 너네들은 안 가고 여기 있냐?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북한하고 군사회담을 하면서 미국 무기가 있어도 있지 않는 걸로. 뭐야? 훈련을 하고 비행기가 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 포가 쏴야 되는데 사정거리에. 포는 저 밑으로 평택으로나 내려가라. 비행기는 휴전선 근처에 날지 마라. 자, 배도 전략자산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오지도 마라. 한미훈련은 하지 마라. 이래 되면 한마디로 미국이 뭐라고 한국에 있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고스톱 칩니까? 미군은 포카 치겠네. 예? 아무 훈련도 안 하고 비상도 안 걸리고 비행기도 안 뜨고 정찰도 안 되고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평택에 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깝깝해진 미군들이 총질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전시작전권도 주라.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고. 그럼 미군이 고 앉아서 평택에서 뭐예요, 고립대가. 지금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렇게 몰고 가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군축한다면서 우리 무기 없앴는데 너네도 없었는지 미군도 뒤져보자 하고 북한이 미군 부대 순찰 돌 거 아닙니까? 이게 부대예요? 그러면서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IMF 같은 북한이 개방에 나설 뜻이 있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는 김정은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같은 개념이다. 이제 김정은의 대변인도 이런 대변인이 없지요.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당 교류 같은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김정은은 디빌 때 문재인이 한 이야기를 내가 언제 그랬노? 그거는 문재인이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지 입으로 지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기꾼을 갖다가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갖다가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사기당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사기꾼 대변인을 찾아가서 뭐랍니까? 네가 물려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은 문이 아무리 분칠을 해서 김정은 말을 전달하고 곳곳을 다니면서 떠들어서 미국 조야에 이번에 문재인의 뉴욕 방문을 기하로 해서 미국의 외교협회, 폭스뉴스, 우파들이 많이 보는 폭스뉴스부터 또 무슨 제시 잭슨 목사까지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나서 북한 문제를 설득을 해서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고립되었잖아요. 참모들 사이에서. 이런 트럼프 주변의 입지를 넓혀줘서 한마디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문정인이 미국에 자주 가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연설하고 트럼프 주변을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문재인이 지금 또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종전선언 또는 뭐 문화 교류, 경제 시찰단 이런 것도 포함된다. 자,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나 북한이 속임수를 썼을 때는 미국의 보복을 견딜 수 있겠나. 이런 말 또한 전부 합의된 한마디로 사기를 치기 위한 지금 말장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냐. 참 창피해서 죽겠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자, 이 창피를 언제까지 겪어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다 잘못이 있어서 치르고 있는 대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